혹시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가 여러분의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기름들이 우리 몸속 간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74세.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떤 기름을 드시나요? 바로 매일 사용하던 그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기름이라고 믿고 사용해온 식용유들 중에는 실제로 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용유들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간경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들이 간에 부담을 주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용유 선택과 사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15%가 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기름이나 산화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세포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 68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신다며 값비싼 수입 올리브 오일을 구입해서 모든 요리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온에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저온에서는 좋은 기름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순자 할머니 71세는 오래전부터 집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보관 방법이 잘못되어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간 기능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리법에 따른 기름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온 조리용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미유나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적합합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유는 저온에서 사용하거나 드레싱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의 보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름은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따라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밀폐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미영 씨 65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수치 이상으로 고민하시던 정 씨는 식용유 사용법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볶음 요리에는 현미유를, 나물 무침에는 참기름을 소량만 사용하고 모든 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온 조리용 180도 이상, 현미유, 포도씨유, 카놀라유를 사용하세요. 이들은 발연점이 높아 고온에서도 안전합니다. 특히 현미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중온 조리용 120-180도,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저온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및 드레싱용, 참기름, 들기름, 아마씨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적합합니다. 이들은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보관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 빈도가 높은 기름은 실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도 됩니다. 다만 직사광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기름병에 구입 날짜를 적어두고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은 산패가 빠르므로 소량씩 구입해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사용하는 기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기보다는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키친타올로 팬에 기름을 살짝 발라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넣을 때도 티스푼으로 정확히 계량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대략적으로 넣다 보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요리에 어떤 기름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생선구이에는 카놀라유, 화요일 나물 무침에는 참기름 소량, 수요일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례 1. 김동철 씨 70세. 김동철 씨는 평생 육류를 좋아하셔서 매일 기름에 볶은 고기를 드셨습니다. 사용하던 기름은 값이 저렴한 대두유였는데 고온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된 후 기름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는 현미유를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넣는 기름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3kg 줄어들었습니다. 사례 2. 윤옥분 할머니 73세. 윤옥분 할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셔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직접 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큰 통에 들기름을 보관하면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 산패가 빨리 진행되었고 이를 모르고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은 후 보관 용기를 작은 병으로 나누어 담고 모두 냉장고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름의 냄새와 색깔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산패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셨습니다. 현재는 간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소화불량도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사례 3. 박영수 씨 67세. 박영수 씨는 건강을 위해 비싼 수입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김치볶음밥이나 생선구이에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을 알게 된 후 요리법에 따라 기름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온 요리에는 현미유를, 샐러드나 나물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기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은 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습관이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지방간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부분 경화유에 많이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간세포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된 기름에 포함된 알데하이드 화합물은 간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름의 올바른 보관과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마씨유나 들기름에 많이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다른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봄에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고 가을에는 참기름으로 김치를 담그는 시기였죠. 이는 각 기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오래 보관할 때는 항상 깨끗한 항아리에 담고 서늘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현대의 냉장 보관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을 꺼렸던 것도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가 진행되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기름 사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의 항산화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면서도 사용 전에 상온에 잠깐 두어 풍미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가열하지 않고 나물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전통적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량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기름 섭취량을 체중 1kg당 1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나트륨과 함께 과도한 지방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보다는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을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이 너무 긴 제품은 방부제나 안정제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포장재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빛으로부터 기름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의심될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름도 약처럼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기름 사용으로 건강한 간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